엄마 아빠한테 제가 자식 마음을 못 썼어요. 엄마가 저를 때리려고 할 때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딱 뺏어서 제 무릎으로 딱 꺾어서 이렇게 마당에 던지고. 안녕하세요. 영치마을 스텝 정은자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스텝 토크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영치마을 수행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변했구나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로 저를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데요. 진짜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저희 전 남편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왜 당신은 새로운 아파트 이사를 왔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이 라인의 그 이웃들이랑 왕래를 하지 않고 왜 가깝게 지내지 않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고 그냥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기분도 나쁘고 뭐 이상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존에 아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한데 꼭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냐고 막 이렇게 막 남편한테 면박을 주고 그냥 그 상황을 넘겼는데, 제 마음에서 되게 이상했는지 그날 밤에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나. 남편 말대로 저는 그들이랑 섞이지 못하고 있었고 친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런 자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분명 그 이웃들이 너무 좋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는데 제가 다가갔을 때 그들이 저를 거절할까 봐, 받아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왕래하고 싶은 제 마음을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좀 더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니, 오빠, 제가 셋째 막내딸인데 저희 어머니는 꿈이 세련되게 딱 둘만 나서 잘 기르고 싶은 그런 신여성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저희 엄마는 왜 그런 꿈을 갖고 계셨냐면 정말 시골의 가난한 집에 9남매 중 3째 딸이셨어요. 떽거리도 없어서 걱정하는 집에 무책임하게 자식만 9이나 있는 외갓집이 너무 수치스러웠던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주 야심찬 꿈이 있으셨는데 그 꿈을 제가 산산조각 내고 만 거예요. 엄마가 저를 임신한 것도 모르게 몰래 생긴 촌스러운 자식 셋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면 기왕이면 든든하게 아들 2을 원했을 텐데 눈치 없이 딸 2이 되었죠. 그래서 제 존재는 엄마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딸인 것을 알고 더더욱 거부감이 들었던,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미움받은 그런 아픈 에고였어요. 그러니까 제 존재가 거절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아픈 저는 늘 그런 약자 모습을 버리고 늘 씩씩하고 그래서 강자에 집착하는 그런 에고로 살아서 제 자신이 이런 성향이라는 것도 수행 초반에 알고 되게 많이 제 스스로한테도 놀랬던 부분인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거에 미용실에 가서 돈을 내고 손님으로 가도 뭔가 그 원장님한테서 미움받진 않을지 싫은 소리는 듣지 않을지 늘 긴장하고 불안해했던 제 그런 성향들을 생각해 보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그 약자 마음이 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속일 만큼 철저하게 그런 제 거절당한 약자의 아픔을 제가 너무 많이 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 영채마을 수행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처음으로 낯선 지역에 여행을 혼자 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낯선 도시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 같고 알던 사람 같은 그 친근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 느껴본 경험이어서 되게 신기하고 이건 뭐지? 막 이랬는데 거기에서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제 저희가 밖에 장을 보러 가든 개인적으로 뭐 쉬는 날 볼일을 보러 나갔을 때 마트의 뭐 직원이 됐든 그냥 마트에 와 있는 손님이 됐든 그냥 다른 분들을 만나면 그냥 그분이 저를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그냥 올라와요. 지금 제가 저희 카페 파시로에서도 일을 하는데 저희를 모르는 그냥 오신 처음 뵙는 그런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냥 그분들을 봬도 그냥 저를 좋아해 줄 것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분들에게 저도 더 친절하게 다가가지고 밝게 웃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도 저를 그냥 한번 웃어주시든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리고 수행 초반에는 어떤 푸념을 좀 하고 살았냐면 야, 이 세상은 나 같은 마음들이 아니구나.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같은 입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된 제가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구나. 신기해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제 삶이 힘들고 왜곡되고 고통스러웠나. 돌이켜보면 딱 답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역할에 맞는 마음을 쓰지 못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엄마 아빠한테 제가 자식 마음을 못 썼어요. 저희 엄마가 짜증은 많이 부리셨지만 저희를 때리고 막 이러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어느 날 엄마가 화가 나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저를 막 때리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고 너무 억울하고 어른이 왜 나한테 이러나 이런 반항심이 엄청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저를 때리려고 할 때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딱 뺏어서 제 무릎으로 딱 꺾어서 이렇게 마당에 던지고 분이 안 풀려서 저희 엄마를 밀치고 그런 다음에 너무 무서우니까 막 도망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반항하고 부모님보다 마음으로 낮아지지 않는 역천자 마음을 쓰고 살았어요. 언니 오빠한테도 언니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야, 너 이렇게 이겨먹는 그런 아주 못된 동생이었어요. 그런 제가 자라서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예쁜 여자 마음을 썼어야 되는데 저는 인간 마음, 더 나아가 남자 마음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또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한테 역천자를 썼던 그 벌로 저희 딸이 4살, 5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애미야 물 떠와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딸이 유별난 건 알았는데 쟨 참 특이하다. 이렇게 넘겼는데 저의 역천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이였고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살? 2살, 3살 때 아빠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회사만 가면 아이가 서러워서 막 1시간, 2시간을 울고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또 서러워서 1시간, 2시간을 울어서 아이를 데리고 제가 불안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조금 특이하게 아빠한테서 그 분리불안을 좀 느끼는 아이고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안심을 하고 진료실을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가자. 그래서 거기에 있던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엄청 웃으시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이 수행을 하고 보니
진짜 저희 아이들이 저의 잠재의식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냥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마음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제 여자도 아팠고 제 전 남편도 남자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딸에게 되게 마음을 잘못 쓴 부분이 있는데 엄마 마음을 썼어야 되는데 질투하고 미워하는 여자 마음을 썼고 이 아이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엄마를 썼어야 되는데 그 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아기 마음을 써서 짜증 부리고 아이를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을 써서 또 저희 딸 아이가 되게 많이 상처 속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1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보니 이제는 직 마음도 좀 쓸 수 있고 엄마 마음도 쓸 수 있고 강자 마음도 쓸 수 있고 또 약자 마음도 쓸 수 있는, 마음을 쓰면서 느끼게 되는 재미와 행복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변화인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한테는 제 에고가 원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이 일이 왜 나한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금의 나는 마음으로 그냥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일이 이래서 나한테 생겼구나. 그러다 보니 에고 입장에서 안 좋고 나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냥 고집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이란 거를 제 생애 처음으로 좀 느끼는 요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처럼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저희 영체마을 수행을 많이 오시는데 하루빨리 이렇게 엄청난 저희 영체마을 수행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인간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멋지게 살려면 영체마을 수행을 안 하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냥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